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 크게 4단계만 따르면 된다. 이게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공식이자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 먼저 화자를 찾는다. 왜? 화자가 기준이니까. 화자라는 건 시에서 말하는 이를 가리킨다고 했지. 작가와는 다른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했었어. 화자는 작품 표면에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나타난다? 나라는 글자로 나타난다. 나 또는 우리. 그러면 항상 체크를 해두고, 왜? 이 나가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화자가 좋아해, 화자가 추구해, 화자가 지향해? 그럼 좋은 거야. 화자가 멀리해, 화자가 꺼려해, 화자가 피하고 싶어해? 그러면 나쁜 거, 부정적인 거라고 보면 된다. 굉장히 단순하지? 그럼 뭐에 대해 이런 호불호가 드러나겠냐? 화자가 처한 상황 또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 이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거고, 김종길의 성탄제라면 화자가 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회상, 할머니 또는 아버지가 대상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단계가 되는 거야. 이 1단계와 2단계는 지금 어때? 객관적이다. 화자가 나오고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과 대상, 화자가 처해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되겠지. 이 다음은 화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또는 화자가 이 대상을 보면서 느끼는 다 같은 말이야. 감정, 기분, 정서, 느낌, 심리, 내면 뭐 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속마음이 되겠지.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뭐 정서로 퉁쳐도 되겠지만 그래도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으면 된다. 어쨌든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라고 보면 돼. 화자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만약에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자.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보통 부정적인 느낌을 갖겠지. 하지만 뭐 초연한 정서를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별 의미를 갖지 않는 어떤 대상이 있지만 화자는 이 대상을 보면서 경이로운 또는 예찬의 정서를 가질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3단계는 어때? 화자의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는 어때? 이런 화자가 느끼고 있는 내면의 상태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약간 이질적일 수도 있지만 화자가 이 상황 또는 대상에 대해서 취하게 되는 구체적인 대응 방식 또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 윤동주의 작품에서는 극복하는 태도, 의지적인 자세, 또 어떤 작품에서는 종교적으로 슬픔을 승화하는 자세, 대응 방식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윤동주의 작품과 이상화의 빼앗긴 데려도 봄은 오는가 이런 작품을 비교해보면 어때? 화자가 있고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단 말이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상황이지. 국권을 피탈당한 상황. 거기서 느끼는 정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가 있어. 처음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여기 마지막에서 갈라지겠지. 윤동주는 보통 이걸 극복해내는 의지적인 자세로,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라는 작품에서는 다시 좌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새들도 세상을 떠는구나 이런 작품 봐도 어때? 좌절로 끝난단 말이야. 절망으로. 이런 작품들도 적지 않아. 무조건 극복 의지. 부정적인 상황이 나왔다고 해서 마땅히 당위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의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우리는 항상 시험이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 작품을 풀이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